수익률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좀 더 폭넓게 보셔야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의 이 아파트들의 펀더멘탈 가격입니다. 하락할 때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하락폭이 굉장히 클 거다. 13억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잊혀져가고 있는 이 상생 임대인 혜택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8507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부동산과 거리가 멀어 관심 없이 지내다 폭등한 집값에 정신 차리고 지금이 좋은 시기라 생각하고 둔촌 아파트 84타입 청약하려고 합니다. 애들 셋, 가점이 높기도 하지만 추첨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되지만 자산을 불리고 싶어 이경민 대표님 영상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약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겠지만 우리 구독자님으로 봤을 땐 거주 목적보다는 투자성의 목적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 의견을 드린 겁니다. 자,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둔촌주공이 분양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분양 목적에 거주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둔촌주공 당연히 청약에 도전하셔야 되겠죠.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봤을 때 둔촌주공 청약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동일한 자금 내에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좀 더 폭넓게 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폭넓게 봤을 때 둔촌주공에 청약하는 건 저는 수익률을 저해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지역의 다른 아파트를 보셔야만 합니다. 자,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구독자님은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둔촌주공 84타입 기준에서 청약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분양을 시작할 텐데 일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일반 분양가가 평당 기준에서 3,829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20평대 기준에서 본다면 9억대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30평대 기준에서는 13억대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옵션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일반 분양가는 약 14억 정도의 형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자, 지금 현행 기준에서 중도금 대출이 허구해서 보증해주는 금액대 선은 9억 선입니다. 9억이 초과될 경우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데 이거를 예상한 정부가 11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도금 대출의 그 기준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9억 기준을 12억까지 상향 조정해주는 그 발표안이 발표가 됐는데 21일부터 적용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평대 기준에서는 중도금 대출 그 기준, 보증 기준을 12억까지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겠죠.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30평대는 12억이 넘어가는 일반 분양가 13억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은 전액 다 자산 현금으로 잔압하셔야 된다. 현금으로.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은 현금 잔압할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14억 전부 다 뭐 현금으로 지불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기준에서 제가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시키려면 둔촌주공이 아닌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비교할 만한 그 대상이 좀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부동산 상승장에 만약에 둔촌주공 아파트가 입주를 했던 아파트였다라고 한다면 이 아파트의 최고가 금액을 일단 산정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둔촌주공 아파트 상승장에 만약에 입주를 했다면 이 아파트는 아마 23억 정도까지는 집값이 상승했을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제가 대입하면서 삼았냐라고 본다면 송파 지역 일대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 이 헬리오시티와 저는 시세가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강동구와 송파구를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송파구가 훨씬 더 좋은 지역이니까 헬리오시티가 더 비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단면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 당연히 입지와 세대 그리고 여러 가지 연식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개발 이슈 공통적으로 대입해야 되는 요건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의 이 아파트들의 펀더멘탈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가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이전인 그 펀더멘탈의 가격대를 우선적으로 알아보셔야 되고 또 아파트 상승률을 대입해서 이 아파트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우리가 잠정적으로 채정을 해봐야만 합니다. 따라서 서울 집값이 폭등하기 이전 2017년 파리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집값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전엔 정상적인 범위 내로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기준의 둔촌주공 입주권과 헬리오시티가 나오기 이전인 2017년 파리 대책 이전 가락시형의 입주권을 비교해봐야만 할 겁니다. 가락시형의 입주권은 10억 5천이 나왔고요. 그 당시에 둔촌주공은 1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상반기 가격이 조정을 보면서 하락했던 시점에도 펀더멘탈의 가격대가 노출되죠. 그 시점에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가격대는 입주권 가격은 14억대였습니다. 14억대. 그리고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3억대였습니다. 자,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아파트 상승률을 대입해 본다면 헬리오시티는 현재 최고가 금액이 24억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아파트 상승률 대입해서 정상적으로 올라간 금액입니다. 자, 이걸 대입해 본다면 아파트, 둔촌주공 아파트의 최고가 금액은 23억 정도가 나오게 되더라. 그렇게 산정을 하게 된 거고요. 또 이 아파트가 안타깝게 지금 현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강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대단지,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 때는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한다. 그리고 큰 폭으로 많이 상승을 하게 된다. 다만 하락할 때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하락폭이 굉장히 클 거다. 매도 경쟁 출회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경쟁으로 인해서 이런 최저가의 호가 금액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최저가는 이 아파트 지금 현재 18억 선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파트의 최고가가 23억이고 헬리오시티가 최고가가 24억까지 찍었는데 그렇다면 거의 시세 변화에 있어서 시세에서 거의 동일시한 아파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반 분양을 14억에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저가로 떨어진 헬리오시티 18억까지 떨어진 금액에 매수하는 게 올바른 방향입니까? 당연히 올바른 방향이 아니시겠죠? 훨씬 더 저렴한 일반 분양가 14억을 둔촌주공을 잡는 게 훨씬 더 마진율이 클 겁니다. 자, 지금 당장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 금액이 떨어졌다면 뭐 한 17억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었던 아파트였겠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의 안전마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마진율이 적을 겁니다. 뭐 3억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다만 담보마진으로 본다면 담보마진 이 아파트는 최고가 수준에서 23억까지 찍은 아파트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상승장에 나왔던 아파트였다면 그렇다면 나는 14억에 일반 분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담보 마진이 얼마 정도가 생기는 겁니까? 약 9억 정도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담보적으로 마진을 9억 정도로 보고 14억에 분양을 받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둔촌주공 잡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헬리오시티로 최저가 금액 18억을 우리가 매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14억에서 4억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될 겁니다. 18억에 잡아서 최고가 담보 마진이 얼마 정도 있는 겁니까? 이 아파트는 6억 정도가 있죠. 6억 정도의 담보 마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반 분양 14억을 잡아야 될 거 18억에 잡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4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마진이 2억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둔촌주공 잡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큰 거다. 잠실, 엘스, 리센츠 이런 아파트의 큰 폭의 하락폭, 큰 폭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반 분양 잡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큰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송파 헬리오시티와 비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는 잠실에 있는 아파트와 비교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둔촌주공 잡는 게 이득이 크다. 이득이 크다. 그리고 미래 마진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헬리오와 둔촌주공이 비슷한 시세로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둔촌주공 잡는 게 미래 마진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장을 볼 때 폭넓게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폭넓게 보셔라. 자, 제가 왜 둔촌주공, 이렇게 좋은 둔촌주공 아파트 청약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시장을 폭넓게 본다면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자, 저는 강남 지역 일대, 개포, 신축 아파트를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축 아파트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일대, 지금 입주한 아파트에서 봤을 때 레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가 뭐 가장 대장급 아파트로 불려지고 있죠. 뭐 그런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본다면 뭐 최고가 32억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개포동의 신축 아파트 가격대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만약에 정상적인 범위 내로 집값이 상승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아마 34억까지는 올라갔을 아파트였다. 입주 물량 여파로 인해서 전세 금액 약세로 인해서 매매 금액이 못 올라갔던 겁니다. 입주장이 터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입주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정상적인 범위 내로 이제 자리 잡혀 있는 아파트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파트는 최고가 34억까지는 올라갔던 아파트였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지금 얼마까지 가격이 떨어졌냐면 최저가가 26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26억까지. 우리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14억으로 강남 개포동 신축 아파트 절대 진입이 어렵겠죠.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합니다. 30억대. 그죠? 그런데 지금 최저가 26억까지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락폭이 큽니다. 자, 지금 강남 지역 웬만한 지역 일대 하락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개포동 지역 일대는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하락폭이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고덕 신도시 같은 아파트, 대단지 입주 물량이 많이 들어왔던 지역들, 그리고 입주장이 끝나지 않은 그런 지역들, 그리고 입주가 계속 시작되고 있는 이런 개포동 같은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의 전세 금액 약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 금액을 계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24년까지 10,000가구 정도가 입주할 예정에 있는데 내년 2월만 보더라고 하더라도요, 이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아파트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포주공 4단지죠. 3,0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의 입주 물량 여파로 인해서 전세 금액 약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 금액이 시세가 약 13억대까지 내려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13억까지.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 하반기만 가더라도 이제 입주를 또 계획하고 있는 개포주공 1단지가 있습니다. 개포주공 1단지에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전세 금액이 계속적으로 눌려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따라서 투자 금액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투자 금액이 13억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은 강남 개포동에 접근도 불가했던 이 아파트 투자금 13억에 어떻게 됩니까? 접근할 수 있다고요. 이 일반 분양가 14억 들어가는 아파트 분양을 받을 바에 강남 똘똘한 개포동에 있는 투자금 13억 주고 매수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향이겠죠. 자, 이 아파트 13억 주고 매수합니다. 내 자금이 13억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파트에 최고가 금액은 얼마 나왔던 아파트입니까? 원래 이 아파트의 최고가는 34억까지 찍혀야 될 아파트였다. 그렇다면 담보 마진이 얼마나 생기는 겁니까?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죠. 자, 26억에서 34억이니 약 8억 정도의 뭐 마진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둔촌주공에 있을 때는 거의 9억 정도의 담보 마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둔촌주공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린 여기에 내 자금이 13억이 들어갔다고요. 13억이 들어가서 13억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23억보다 34억에 강남 상급지 아파트를 잡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크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올해까지는 반드시 개포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셔야만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상생 임대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다수의 분들이 잊혀져 가고 있는 이 상생 임대인 혜택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아직까지도. 자,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상생 임대인 혜택이 희석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강남 3구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규제 지역에서 해제시켜주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지역 일대 강남구 일대에서는 무조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으셔야만 한다. 상생 임대인 혜택이 뭡니까? 조정 대상 지역 일대 2년 거주해야 될 이 요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해주는 그 완화 혜택이 상생 임대인 혜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따라서 첫 번째 21년 12월 20일에서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두 번째 계약이 진행이 돼야만 합니다. 갱신 계약이건 또는 신규 계약이건 두 번째 계약 때까지 이 기간 안에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5% 이내로 증액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요건이에요. 이게 요건. 자,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은 전세 껴져 있는 집을 승계받아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거주자의 집을 매매 계약을 하셔야만 합니다. 거주자의 집을 매매 계약을 하셔서 우리 구독자님 본인과 그리고 세입자 구하셔서 세입자 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전세 계약 체결해야 된다. 그리고 22년 12월 31일 이 시기 때까지 계약을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계약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계약서 작성. 그래야지만 24년 12월 30일까지 당연히 두 번째 계약이 진행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반드시 우리 구독자님은 올해까지 상생 임대인 혜택으로 거주자 집을 매매하셔서 전세 주는 게 가장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둔촌주공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와 시세가 비슷한 아파트를 비교해 본다면 헬리오시티가 될 수 있고 헬리오시티와 동일하게 시세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파트다. 너무 좋은 아파트고 거주자 목적으로서는 저는 청약을 하셔도 좋다. 근데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이 훨씬 더 강하신 분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려면 자산을 더 크게 증식시키려면 동일한 자금 대비 더 상급 지역으로 이동을 하셔야만 하는데 그 상급 지역은 강남 지역 일대 개포동 아파트,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아직도 입주량이 계속 터지고 있는 이런 지역 일대 전세 시세가 계속 내려가서 매매 시세를 계속적으로 내리는 이 아파트 투자금액 적게 해서 상생 임대인 혜택 받으셔서 비과세 받는 목적이 훨씬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장은 폭넓게 보셔야만 합니다. 시야를 좁히시지 마시고 더 큰 시장을 바라보십시오.